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둠의 순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공포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 볼 텐데요.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잊혀진 영혼들이 여전히 숨어 있으며 그들은 다시 나타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 항상 함께하는 이 세계로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을 오싹하게 만드는 여정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진실이 때로는 상상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검사는 응도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검사선 밝혀진 것은 황사가 영양실조만 아니었지만 심한 저체중이라는 사실. 그는 열이 나고 있었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대부분의 질문에 옹얼거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고렸다. 유일하게 확실한 신체 이상은 측두엽 쪽 두개골에 있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상처. 그 부분의 머리카락은 최근 삭발되어 있었고 거즈로 덮여 있었는데 거즈를 제거한 해 깨끗하지 않은 일반 바늘로 꾸맨 것으로 보이는 감염된 수초가 보였다. 환자의 아버지와 누나는 그의 상태에 불독 주지 못하고 병원으로 향했고 몸에 있는 많은 치료실 때문에 환자는 MRI 대신 CT를 찍기로 했다. CT 스캔 결과 측두골에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었고 작은 정막 쇄혈종이 오른쪽 측두엽 중앙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바늘 같은 모양의 종양에 측두엽 백지를 꿰뚫고 있었다. 또한 측두엽 실질에는 더 커다란 종양이 있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라면 수자의 종양은 1회 이상에서 어떠한 이물질을 품고 있었다는 점. 환자에겐 광범위한 항생제들이 정맥 주사되었고 긴급하게 신경외과 수술을 해 옮겨졌다. 종양의 심각성으로 보아 또 다른 감염이나 이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측두골과 두정골 절반을 여는 개도술이 진행되었다. 우선 외관 검사로는 폐혈성 뇌수막염이 수술 부위 전체에 퍼져 있음이 밝혀졌다. 수술 부위를 슬쩍 후 제거하자 용증 안에서 나는 양의 누런 고름이 흘러나왔고 그 고름을 모두 빨아들이자 용증 옆에 부착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 해당 이물질은 부분적으로 캡슐 안에 넣어진 단일 섬유 납실질이었는데 분명 누군가 환자의 염증 부위를 꼬매는 데에 쓰인 것으로 보였다. 계속해서 진행된 뇌검사 결과 폐혈성 뇌염과 커다란 종양이 환자의 우측 측두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것이 확실하였다. 아마 총상이나 아재적인 손상을 입은 것으로 생각된다. 뇌를 꿰뚫은 부상은 치결구로부터 약 1cm 아래에 있었는데 염증이 생긴 정식과 작은 혈중, 부종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 종양은 측두엽 백질 안쪽으로 7cm를 뚫고 들어갔고 거의 우측 뇌실 가장자리까지 뻗어있는 곳으로 검사되었다. 종양 역시 조심스럽게 빨아들였는데 뇌 척실 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은 종양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어진 복강경 검사 결과 그 종양 안에 또 다른 이물질이 있는 곳이 발견되었다. 그곳은 표면은 혹이 잔뜩 달린 금속물질로 보였는데 잠실은 10mm, 단질은 5mm의 성은치의 형태였다. 해당 이물질은 즉시 제거되어 나중에 있을 검사를 위해 실험실 보관되었다. 종양은 라트산화된 링거액과 세파졸린으로 세척되고 석션 후 다시 세척되었고 종양이 있던 부분은 깨끗하게 기워둔 채 재주술을 끝냈다. 뇌를 꿰뚫은 상처와 치료 사이에 무슨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환자의 예분 역시 알 수 없었다. 그저 여러가지 항생제의 정맥주사만 진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열 번째 날, 그의 체온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의 두개골 내부 전압은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곳으로 미루어 볼 때 뇌척수의 뇌출은 응고된 혈액과 감염성 불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16번째 날, 계속되는 CT 스캔으로 더 이상의 종양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환자가 리시불명 상태에 빠져있는 동안 이물질은 조심스럽게 검사되었다. 세제를 사용해 총탓에 적을 하고 보니 길쭉한 물체는 가시로 뒤덮인 어떤 꼬투리처럼 보였다. 표면은 금속이었고 정밀한 뒷재로 세공된 것으로 보인다. 표면의 혹은 약 1mm 높이, 직경 1mm의 원뿔 정태였고 전부 표면을 뚫고 내부로 이어져 있었다. 또한 가지 얇은 와이어가 그 혹들로부터 돌출되어 있었는데 무슨 기능을 위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와이어와 표면 샘플은 분석을 위해 대학연구소로 보내졌고 분석 결과 금으로 보이는 와이어들이 티타늄으로 된 꼭질 안에서 나와 있었고 엑스레이 결과 중심에는 단연체의 어떤 물체가 보였다. 와이어는 그 단연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더 이상 엑스레이 검사를 하면 나머지 샘플 구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어 곧장 분석이 중단되고 이물질은 병원으로 돌아왔다. 25번째 날, 담당 간호사의 기록에 의하면 환자의 정신 상태가 나아진 것으로 보였다. 그의 GCS 점수는 10점으로 고통스러운 자극엔 움츠러드는 정상적인 반응을 보였고 하는 말의 발음이 점점 정상으로 나아왔다. 그렇지만 여전히 맞지 않는 문법과 이상한 말을 구사했다. 따라서 환자는 실어증 천정을 나았다. 30번째 날, 그는 여전히 나디성으로 멈칫거리고 웅얼거렸지만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 그리고 그가 사람과 장소를 제대로 인식할 수는 있지만 시간과 관련해서는 인식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밝혀졌다. 본인의 생일에 묻는 질문엔 1978년 어제 내일이라는 대답과 연도와 날짜를 묻는 질문에 말이 안 되는 대답을 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고 그의 상태는 점차 좋아졌다. 그러나 역행성 선행성 기억상실 증상을 보였고 공간행실이 퇴화하고 가족의 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나래지기 전까지 그는 옆에 있는 게 자신의 아버지 전하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 39번째 날, 그의 부상과 관련한 면담이 진행돼도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하지만 질문을 받자마자 그는 급격히 불안해하고 짜증스러워했으며 급기야 면담을 격렬히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42번째 날 다시 질문했지만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45번째 날 드디어 대화가 녹음되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물어볼게요. 머리에 그 주사는 어떻게 당한 거예요? 정신은 들고 엄청내졌다고 생각했구나요.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편하게 나요. 어머도 나는 안 좋아하신다. 저죠? 아니요, 저한테 말해주는 건 모두 비밀로 할게요. 진짜로? 네, 약속해요. 진짜로? 평소에 비밀 머지는 나눠요. 그러죠. 잠깐 그러지 그럼 닮았어. 제 여자친구가 알았어. 그렇죠. 약속해요? 네, 약속해요. 비밀 지킬게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가 그 여자네 집으로 걸려왔다며. 그녀가 수순을 먹였어요. 맛이 이상했어요. 신이란 주스님들 신을 엄청 많았어요. 난 기절학교 이런어도 있고 아버지도 실이셨어요. 엄청나게. 근데 그 여자가 내 머리를 아프게 했어요. 그때 갑자기 환자의 말투가 변했다. 정말 너무 아팠어. 알아들어? 넌 몰라. 너 아무것도 몰라.
그 말을 끝으로 환자는 가만히 보호주를 내쫓았다고. 그 후로 사흘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49번째 날, 그는 다시 질문받았지만 그의 부상으로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질 말이 없어졌다. 51번째 날, 그의 언어 치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치료 도시는 그는 밤상진을 보냈다. 그는 자신에게만 존재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생물과 색깔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특수한 잉크로 온갖 벽에 이상한 말을 쓰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것과 관련한 자세한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한때는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볼 수 없게 되었다고 진신했다. 대체 무슨 일을 썼냐는 물음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말뿐이었다. 환자의 언어적 치료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사건에 대한 진술을 기대하는 건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에게 약을 먹이고 뇌 속에 이물질을 주입한 것은 확실하였고 즉시 경찰에게 연락했다. 경찰은 그들에게 해당 이물질을 넘기라고 했지만 이미 그곳은 대학 연구실에서 결대되고 있었다. 결대 조작은 54번째 날에 완료되었고 모든 시킨과 보고서가 경찰에게 넘어갔다. 이물질은 마치 철수세미 같은 모양의 금으로 된 와이어로 아주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그 와이어는 안쪽에 단연체와도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단연체는 끝이 잘려진 점 20년체였고 이 산업에서 코팅된 탄탄원이었다. 단연체는 표면에서 검출되었던 다중방향 족탄화수소와 규소 단결점으로 이루어진 검은 물질을 내부에 가지고 있었다. 분명 경험 많은 보석산이나 세공사가 만든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였으며 이건 어떠한 곳의 상징이 아닐까 싶다고 대학 연구소에서 의견을 내렸다. 59번째 날, 환자는 그의 목 왼쪽에 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그의 목을 검사하자 벌겋게 부어오르고 경직되어 신경마비와 근정년으로 판정되었다. 곧장 실제 스캐너를 지난 승환경이나 종양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의 검사가 이어지던 도중 피질화부 백지를 무언가가 침투하는 적이 발견되었다. 곧장 뇌검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진행되지 못했다. 그는 부분적인 다혈과 빈내 그리고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고통받았다. 63번째 날, 그는 인사불성되어 깨어있을 때 심정장애 증상을 보였다. 다음 날에도 수액소생이 필요할 정도로 극심한 설사를 하였고 크레아틴의 수치가 급격하게 올랐다. 속심호를 동반한 비타민 EC로 공격적인 치료법을 해나왔지만 환자는 다른 증세를 보이며 다시 의식불명에 빠졌고 그의 심장 기능은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75번째 날, 그에게 산소 호흡기를 달았다. EEG, 청력검사, PET 스캔을 했지만 뇌활동이나 뇌관여가 관측되지 않았다. 그렇게 83번째 날까지 CT 스캔을 계속했지만 전반적인 뇌구조 수축과 뇌구 소멸, 뇌동맥 확장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환자는 뇌사탄점을 받고 그의 가족은 85번째 날 그의 생명유지장치를 떼는 곳에 동리했고 그날 그는 사망하였다. 그런데 이어진 두검 결과 매우 충격적인 것들이 밝혀졌는데 뇌검사 결과 아주 작은 혈종과 괴사가 발견되었고 금속성 음식물들이 발견되었다. 음식물을 검사하자 수은으로 밝혀졌고 종양으로 생긴 빈 공간에서 더 많은 금와이어 조각들을 발견되었다. 나머지 신체 검사 결과 수은 음식물이 수차례 검출되었고 그중 대부분은 폐, 심장, 그 주변 모세혈관에서 발견되었다. 그중 가장 큰 응집체가
목 동맥 주변 귓장뼈 바로 뇌 조직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동맥과 혈관벽에서 총 도는 주사 자국이 발견되었다. 그렇게 환자의 사인은 주사에 의한 수송 중독으로 밝혀졌다. 의도적으로 주사된 것으로 보려 즉시 경찰에게 전했지만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여 수사를 정견했다. 대학연구소에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었던 이물질의 사진, 스캔, 질량 분석 결과를 의뢰해야 했다. 그러나 며칠 후 컴퓨터의 치명적인 오류로 인해 모든 데이터가 날아갔다고 한다. 이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오싹한 경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 이야기에 대한 이론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공포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어둠 속에서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